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 총신대학교. 한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진화 교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희 수업은 전공담백과 진로설계 2, 이 수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진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로의 길은 1, 2, 3이 있는데요. 첫째는 진로 탐색, 두 번째 진로 설계, 세 번째 진로 실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수업은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 2 수업으로 첫 번째 진로 탐색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1번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전체 로드맵은 이런데요. 저희가 지금 그 첫 번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로 탐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부분의 자기 발견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진로 점검, 둘째, 존재 발견, 셋째, 자기 이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로 점검은 나는 정말 진지하게 꿈꾸고 있는가? 두 번째, 존재 발견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세 번째, 자기 이해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은 특별히 이제 존재 발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인생의 심장박동,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뭐 TV에서도 가끔 보이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는 않아야겠지만 병원에 가면 이런 심장박동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시는 것처럼 심장박동기가요, 위와 아래로 이렇게 굴곡을 지어서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굴곡지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심장박동기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 그래프가 없이 그냥 일렬로 쭉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예. 심장박동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박동기가 위아래로 굴곡지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심장박동기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좀 힘든 경우, 위는 좀 좋았던 경우냐. 첫 번째 밑은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만들기를 못한다고 맞았다. 상당히 아픈 추억이죠. 하지만 또 위로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등 운동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나쁜 거 힘든 점도 있지만, 힘든 때도 있지만 좋았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 링컨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브라함 링컨의 인생에 대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 하고도 있을 까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처음 보는 것처럼 예,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링컨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d have known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Oh, now go, walk out the door. Let's turn around now.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예,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짧지만 링컨의 인생의 삶의 자취들,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그 에이브람 링컨의 그 인생 그래프를 조금 요약해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참 많았어요. 늘 실패, 낙선, 실패, 약혼자의 죽음, 이본, 실패, 낙선, 낙선. 어떻게 보면 실패와 낙선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패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예.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바로 실패와 성공의 반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늘 미끄럽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순간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넘어지곤 했지만 곧 기운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닌 거죠. 예. 그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심장박동기처럼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반드시 있다. 혹시 여러분의 지난 삶의 모습이 혹시 내리막길이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날 다시 올라갈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포트폴리오 활동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다운하셔서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심장박동. 제가 한 학생의 모델이 될 만한 샘플이 될 만한 인생 그래프도 보여드렸고요. 또 에브라함 링컨의 인생 그래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솔직하게 한번 그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이 포트폴리오를 다운하셔서 한번 그려 보시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 안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때 기억나는 그때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 작성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활동은 꼭 수업 중에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업 끝나고 하려고 하면 또 잊어먹기도 하고요. 또 그 시간을 내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수업 시간 안에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신 학우들은 내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과제 제출란에다가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학우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다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내용으로 여러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성취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큰 승리는 없습니다. 작은 승리가 모이고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법칙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큰 목적은 300번의 작은 성취를 기반으로 그것보다 더 큰 29번의 성취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부서에 근무하는 허버트 하인리는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던 중에 하나의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의 큰 재해는 큰 사고는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 29번이 있었고 또 운 좋게 사고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적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한 번에 큰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 29번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사고 29번이 모여서 큰 한 번에
재해가 생겼다. 그리고 운 좋게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사고를 당할 뻔했던, 부상을 당할 뻔한 적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 원칙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런 거죠. 한 번의 큰 승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의 큰 승리는 29번, 29번 중에 300번,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300번의 작은 성취가 모여서 29번의 좀 더 큰 성취가 이루어지고 29번의 큰 성취를 통해서 가장 큰 한 번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큰 걸 이루려면 작은 거 하나가, 이거 작은 성취 하나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하고, 방 정리하고, 뭐 일기 쓰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작은 계획을 실천해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하더라도요. 그냥 처음 출발해서 그냥 바로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첫 내딛는 발걸음이 필요한 거죠. 42.19km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첫날 '내가 완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한다고 결코 완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 1km 뭐 좀 더 지나서 2km, 3km 이렇게 늘려 나가야 된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면 언젠가 큰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가능한 일은 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뭔가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더라도요. 마라톤을 해 나가고 거리를 늘려 나가더라도 중간에 반드시 뭘 만나냐? 벽을 만난다, 벽. 벽을 만나요. 근데 그 벽이 뭐냐? 그 벽이 뭐죠? 그 벽은 바로 현실이라는 건데 현실. 현실은요. 뭐 이런 거예요. "너 좋은 대학 안 나왔으니까. 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이런 벽, 이 현실, 이 현실을 앞에 맞닥뜨리면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벽을 만나면 그냥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 그게 제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뭐가? 뭘 알게 되네. 애당초 그러한 벽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벽이 정말 뭐죠? 그 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 저는 우리 정신의 하구들이 그 벽을 만났을 때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구나.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설사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만큼은 여러분의 비전만큼은 여러분의 꿈만큼은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이유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소명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맵을 진로의 로드맵을 잘 정리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정신의 하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활동을 하나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교재 진로 성경의 답을 찾다 24페이지에 보면 활동지가 있는데요. 이 활동지를 다 펴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에 있는 활동지는 여러분 그 자료실에 포트폴리오로 올려 놓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여러분 이 책에다가 연필을 그 펜을 가지고 직접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이 볼펜을 가지고 직접 적으시고 이 적은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젤란에 책에 있는 활동지는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 제가 앞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승리는 없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작은 승리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정하고 이루려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목표 한 가지를 정하고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빈칸에 보면 친구들이 목표로 세우고 싶은 아이디어 한 가지, 그 아이디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서 적어보라. 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시기 안에, 뭐 오늘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시고, 예, 그 아이디어를 하나 적고 난 다음에 그걸 언제, 어떻게 이룰 건지,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서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칸에 있으니까요. 그 칸에다가 바로 생각, 아이디어를 적고,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완성해 주시고요. 여기 볼펜을 가지고 다 적으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과제 제출란에 여러분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활동 시간이 혹시 모자라시면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주 한 주간 안에 내가 작은 목표 하나 정하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또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상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감을 지켜줄 일반 원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유명한 작가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노인과 바다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책이라 아마 노인과 바다를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은 학우들이 있으면 노인과 바다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서관에도 대출을 해서라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낚시를 다니던 소년의 부모는 산티아고가 40일이나 허탕을 치자 스페인어로 살라오 최악의 사태에 빠졌다며 그의 배에 소년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일째 되는 날 노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립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생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84일 동안이나 허탕을 치자 자신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관계의 단절까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큰 물고기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로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84일 동안 허탕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부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떠나는 그런 인간관계의 단절까지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목표가
목표를 적거나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잡는 것, 그 목표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함입니다. 산티아고는 늙은 어부입니다. 사실 고기잡이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고기잡이에 그는 나섭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빚이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배를 탑니다. 이러한 일정함이, 늘 하던 그대로 하는 그 일정함이 그의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는 나이를 들어도, 나이가 많아지도, 아무리 늙어가더라도 그는 자신의 삶 속에 매일매일 행하던, 매일매일 행동하던 그 행동들을 접지 않고 늘 일정하게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의 생존의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는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머무는 물고기에 연결된 줄을 통해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수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고 수많은 물고기를 낚았던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생존의 원칙이었고요. 이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배전에 몸을 기대어 이물 쪽으로 젖혀서 그냥 줄을 잡고 앉아 있는 것보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도록, 즉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하나 배우는구나. 어떻게든지 상황에 따라 써먹을 수 있는 방도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거죠.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노인의 삶의 모습, 생존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상황에 따라 써먹을 수 있는 방도로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있는 곳이 결국은 삶의 실마리가 되어 줄지 누가 알겠는가. 이 문장이 우리의 가슴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노인과 바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깊은 도전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추천해서 권해드립니다. 신이 있는 삶,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성공적인 인생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다. 여기 지금 그 A, X, Y, Z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이란 일과 그리고 놀이와 신의가 합쳐지는 거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이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고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상대방이 나에게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의 정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영어 트러스트는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기원하는데 이 트러스트 믿음, 신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편안함, 위로 이런 말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요. 이런 삶이에요. 열심히 일하고요. 일만 하면 안 되고요. 잘 쉬고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 쉬면서 특별히 더해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 잘 쉬시고요. 무엇보다도 신이 있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 정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누구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패배할 수 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성공하고 늘 잘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누구나 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패배의 정석을 배우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나 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혈연은 있어도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는 없는 이 두 사람은 I got nobody but you, Frankie.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갑니다. Well, you've got me. 프랭키는 마거릿을 딸이라고 생각하고 마거릿은 프랭키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What if a place like this is 어둠뿐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에게 서로는 작게나마 빚이 됩니다. 빚이 엄청나게 밝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냉혹한 프로스포츠의 세계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곳입니다. 실력이 안 되면 더러운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짓밟아야죠. 마거릿에게 쥐어 터지던 챔피언은 룰 따위는 깨끗이 무시하고 그녀의 뒤를 칩니다. 야생마처럼 뛰던 그녀의 육체는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They're telling him I'm a C1 and C2 complete. Gonna be frozen like this the rest of my life. 프랭키는 이 순간을 두고두고 자책하겠죠. 내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아니 내가 그녀를 끝까지 거절했다면. Somebody's got to be honest with you. I hate to be the one to tell you the truth. 그러나 프랭키의 죄책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Thank you. Frankie must have called every hospital in America looking for somebody who'd tell him they could fix her. Came close twice. Till they checked her over, said there was nothing to be done. 그러나 죄책감은 물론이고 상식도 양심도 없는 이 바람 패밀리는 Why don't you just go on back and I'll tell you you couldn't make it. 병문안은커녕 디즈니랜드에서 쳐놀다가 옷도 안 갈아입고 옵니다. We could have taken her to Disneyland. We would have. 와서는 한다는 말이 You sign that paper, it'll take care of your family. Here you go, honey. Don't want to lose the rest of what you got left.
마거릿은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Sell that house from under your fat, lazy hillbilly ass. And if you ever come back, that's exactly what I'll do. 44구경을 들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던 프랭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겼다. Someone ought to count to 10.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계속되던 어느 날 We might have to lose it, Maggie. 마거릿은 프랭키에게 말합니다. Can't be like this, Frankie.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Not after what I done. You think I ever dreamed that happen? I got it all. Don't let them keep taking it away from me. 프랭키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Can't. 언제나 그렇듯이 마거릿은 그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듣지 않죠. She'd bit her tongue. 프랭키는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I do, Father.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에 신은 대답하지 않고 인간이 대답합니다. The only person comes to church that much is the kind who can't forgive himself for something. 신부는 프랭키가 어떤 사람인지 If you do this 너무나 thing, 잘 알고 you'll be 있으니까. lost. 그러나 마거릿을 위해서 프랭키는 결심합니다. I'm going to disconnect your air machine. And I'll give you a shot and you'll stay asleep. 그는 마지막 순간 그녀에게 Kushla. Win this one, I'll tell you what it means. 말해줍니다. It means my darling. My blood. 프랭키는 그녀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노년의 명감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승리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거나 모두가 인정하는 챔피언이 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너의 승리를 증명하는 건 네가 걸어온 길에 찍혀있는 너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신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던 윌리도 말합니다. Anybody can lose one fight. 싸움이란 질 때도 있는 거죠. That's the truth. 패배한 인생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도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원했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당당하게 패배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100만 불짜리인 겁니다. 예,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결코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메시지는 그녀가 걸어왔던 발걸음 그리고 가정, 그것이 더 소중하다. 트로피보다 지나온 가정과 발자국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누구나 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패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처음이면 어느 정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을 그 정도 해내는 것에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처음에는 질 수 있지만 그 패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패배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책과 비난이 들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므로 처음에 패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패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가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패배했을 때 내가 그 패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 스콧 해밀턴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패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84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많은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그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주 만에 친부모에게 벌어져 입양을 한 적이 있고요. 2살 때 계질에 걸려 병원을 전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9살에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하며 계질을 지도했고요. 선수 생활 후 방송 해설자와 아이스쇼 프로듀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4년 뇌종양 및 뇌하수체 암을 진단받고 회복을 했고요. 2010년에 다시 뇌종양이 발견되었지만 수술 후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그는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살면서 겪는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물속 깊이 빠졌다가 수면에 올라와 숨을 몰아쉬고는 다시 그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전보다 2배 더 열심히 헤엄쳐 올라오면 그뿐이다. 분명히 저주스러운 모든 일들이 축복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것이 언제라도 절대로 늦지 않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인 의미로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일어나는 법을 안다면 넘어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도전이 운동, 비즈니스, 사랑, 학업, 예술, 무엇이든 간에 일어나는 법은 다 같다.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우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일어서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결단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어서는 방법,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훌훌 털고 여러분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좌절의 순간, 위기의 순간, 낙심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학우들 모두가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패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미래 적응의 역량.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미래를 적응해 나가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유발 하라리, 상당히 유명한 작가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40년의 세계는
지금과 아주 다를 것입니다. 숨가쁜 세계가 될 겁니다.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자신을 재발명하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심지어 60세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폭풍을 지나 항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회복 탄력적이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변화무쌍한 미래 세계, 이 미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자기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마찬가지라 60대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없는 폭풍을 지나 항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적이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특히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더 어려운 환난과 패배일수록 이 회복 탄력성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인재형이 있습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 전략을 세우고 그리스군과 함께 싸운 이타카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에게의 바로 건너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험한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그는 귀한 도중에 수많은 부하를 잃기도 하고 폭풍우에 휩쓸려 표류하기도 하고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사이의 해협에서 배가 난파되는 것을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하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결국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10년이나 걸립니다. 아주 가깝고 손에 잡힐 듯한 거리이지만 그 거리를 극복하는데 무수한 시간이 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풍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풍파들을 하나씩 극복해내는 오디세우스는 아마도 이 시대가 바라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형 인재, 그는 어떤 인재입니까? 오랜 시간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종착지에 가고자 하는 곳에 반드시 가는, 도달하는 그런 인재라는 거죠. 이런 인재가 바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굴곡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요. 하지만 힘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소명 꼭 발견하시고 그 소명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